그래서 이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요, 내가 직장만 다니면서 그냥 무주택자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제 가난해진다 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. 과거에 한번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? 우리가 지난 한 40년간 보면은 약 한 900만 가구의 주택의 공급이 있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 시점의 이력들을 보면은 무주택 비율이 한 49%였던 게 900만 가구가 공급이 되니까 한 44% 정도 됐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900만 가구가 공급됐음에도 무주택 비율이 줄어든 거는 이 5%밖에는 안 돼요. 물론 내가 어떤 여력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사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택을 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나머지 5%밖에는 줄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이겁니다. 이 무주택자 비율은 한 44%를 이제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.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.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런 시스템, 세 번째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능성을 봤을 때 이 첫 번째가 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44%에 가까운 비율들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.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무주택자인 겁니다.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야지 사실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주택만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나머지 비율은 56%잖아요. 이미 나는 한 중산층 정도가 되는 거예요. 56%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고, 2주택만 잘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위 10% 안에도 이제 둘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거고,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2번하고 3번까지 잘 하게 되면은 나는 1% 안에 드는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. 필수제.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도대체 필수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의 포지션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월세에 살든 전세에 살든 매매를 하든 어떤 거 하나는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흔히 이제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 매매와 자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죠.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시장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. 흔히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하는데, 그렇지는 않고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려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. 그리고 공급량이 많아져야 되고요. 그거에 비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이 수요령 자체는 감소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질 테니까 매매가 자체는 내려가게 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,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수요가 좀 줄고 있는 시점이잖아요. 근데 현재 공급량 측면을 보면은, 특히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죠. 공급량도 보면은 이런 실질 공급량이 있습니다. 실질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주택을 신규로 지을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, 이 실질 공급량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제적인 공급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다주택자, 그리고 뭐 절세 매물이겠죠. 근데 이 절세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비과세 기간, 절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 다주택자 급매물도 매물을 내놓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앞으로는 최근에 나온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,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다주택자 매물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죠. 지금 보면은 전세가를 주춤한데 월세가가 이렇게 계속 오릅니다. 근데 월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내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죠. 물가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 자체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다시 이분들은 선택을 하겠죠. 월세나 전세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뭐 처음에 의도는 본인들이 2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2년이 금방 4년이 되고요.
6년이 되고 이제 금방 10년이 되게 됩니다. 저는 이러한 사이클 자체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. 이제 가난의 사이클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, 지금 현재 시점부터 올 하반기, 내년 초까지는 이런 매물들을 잡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내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향을 임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